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의견 듣겠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요. 네,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부분에 선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벌금 180억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죄가라든가 아니면 숨겨놓은 재산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과 비교해봤을 때는 너무 이것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재판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는데 검찰이 징역 25년 구형했는데 징역 20년 선고했으니까 어느 정도 검찰의 구형량을 대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고요. 네, 중형이 선고된 거죠. 네네. 벌금을 근데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 180억으로 줄은 부분. 네. 그걸 조금 아까 언급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나요? 그 재판부의 논리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필요적 부분만 아마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판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의 뒷부분까지를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딱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것만 벌금으로 딱 인정한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예. 네. 어쨌든 간에 징역 20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된 결정적 이유는 이제 뇌물죄가 유죄가 되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말 부분의 뇌물죄를 인정한 부분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승마의 소유권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있다. 네네. 그리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과는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롯데의 신동빈 회장 조금 이따 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 벌금 70억 유죄로 인정돼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SK도 89억이 지금 뇌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 네네네. 상대적으로 삼성의 뇌물 액수가 인정된 건 72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와 2심 선고 내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와 2심 선고의 한 중간쯤에서 절충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제3자 뇌물죄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라든가 영재센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무죄로 본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재센터라든가 미르재단 이런 것들은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제3자 뇌물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교회나 사찰에 우리가 헌금을 갖다 내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재판부가 이러한 시각으로 이것을 이제 재판을 했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입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어떤 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죄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법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또 롯데와 SK의 그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받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분명한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은 또 인정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하고 같은 판단이잖아요. 요 대목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건드려서 그 삼성의
그 재산과 상속 부분을 이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승계를 하기 위한 거죠. 세금을 안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도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삼성이 제가 보기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최순실에게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최순실 1심 재판부도 그렇고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했는데 네. 사실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3판 시대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 일부 존재하고 있는 삼성과 그 판사의 어떤 그 커넥션, 예. 연결관계 예. 이 부분을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오늘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떤 토론회가 열렸었죠? 오늘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해서 이제 긴급 토론회, 이재용 재판 이대로 좋은가?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예. 주제의 이제 토론회가 오전 10시에 예. 그 김민석 원장 주재로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내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아까 삼성과 판사를 연결시켜서 3판 시대란 말을 쓰셨는데 이게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만드신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향판이라고 하는데 이 향판이 반드시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이제 그 고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담당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판사들을 향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냥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일부 그러니까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부 판사분들이 삼성에 이렇게 좀 기울어진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재벌 형량이 따로 있냐, 네. 재벌 양형이 따로 있냐,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죠. 네, 네. 오늘 오전에 이 토론회를 여신 걸 두고 최순실 1심 선고 날을 일부러 토론회 날짜로 잡은 거 아니냐. 이건 정치권, 정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최자는 아니기 때문에 왜 오늘 그 토론회가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아마 설을 앞두고 있어서 날짜를 이렇게 유연하게 잡기는 조금 힘들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예. 오늘이 무슨 최순실 재판에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세미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하긴 판결문을 오늘 오전에 쓰진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써놨겠죠. 아마 한 2, 3일 전에 다 끝내놨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청와대 안정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형량이 징역 6년 벌금 1억인데 그대로 선고가 내려졌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그 판사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공정을 이끌어야 되고 또 정의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철학을 구현해야 되는 공직자가 예. 이렇게 어떤 재단에 연루돼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못하다. 예.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네.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인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입니다. 그 구형보다는 형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긴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 실형 선고라는 이 부분이 일단은 롯데와 다른 재벌과의 어떤 좀 약간 차이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2심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재벌 회장한테 1심에서 이렇게 2년 6개월 정도 하면 2심 가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유념해서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고 내용 아까도 질문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인정된 것과 2심 선고에서 인정된 것 사이에 중간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재판에도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선고가? 저는 조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적당한 선에서 지금 이번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 항소심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지나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비판은 좀 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대법원에 가서 완전히 이것을 파기환송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재판은 또 피하면서 예. 뭐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그 경계를 드나드는 아하. 그런 재판을 지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징역 20년 선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여기도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부분도 공직자라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최순실 부분도 20년의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이건 중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형이라고 하는 게 최순실 씨 20년보다도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뭔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화제가 그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 냈다 이 의혹 부분 말이에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분요. 예,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께서는 삼성 입장에서 볼 때 최순실 정유라 말 사건하고 이명박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이 아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언급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만약에 검찰의 그 수사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네. 이거는 뇌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대납을 해줬지. 예. 그렇지 않고는 그 왜 대납을 해주겠습니까?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니까 거기에 대납해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내 요구를 들어줄 거다 이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은요. 네. 이건희 전 그러니까 회장의 그 특별 사면이 원포인트 사면이 있었고요. 딱 한 명만 특별 사면 됐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금산분리법 가운데 금융지주법 날치기 통과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 4조와 관련된 부분의 차명재산과 관련돼서 세금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 예, 예. 요 세 사건이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 예. 바로 그런 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이걸 대납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그 다스의 대납 사건을 보고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예. 이 글로벌 기업에서 과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에 그 대납을 해주거나 말을 사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그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 예.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느냐. 예. 굉장히 참 그 좌절감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이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 네. 측에서 정보력을 동원해 보니까 여기가 금맥이다. 여기에 돈을 네. 찔러 넣자. 뭐 아마 이렇게 됐을 네. 거고. 네네. 그리고 다스 의혹은 있었지만 삼성이 볼 때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거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삼성 아니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를 것들이네요. 딱 잡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정권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서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과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뭔가 재산 상속을 계속한다. 예.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동계올림픽 끝나고 검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고? 저는 네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기소까지는 간다는 얘기인데 네.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과의 형평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워낙 증거를 많이 인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법조계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언을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제대로 된 검사와 제대로 된 판사라면 저는 이것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